자, 지난 시간에는 베이직한 RNN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forward propagation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backward propagation에서 그 gradient 값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봤고, 특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스탠다드한 뉴럴넷과 비교했을 때 스탠다드 뉴럴넷에서는 매 레이어별로 웨이트 매트릭스 혹은 W를 독립적으로 다 다르게 가정을 하는데 RNN에서는 웨이트 쉐어링을 하기 때문에, 즉 동일한 W를 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그레디언트 캘큘레이션에서의 그 디퍼런스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서 처음으로 볼 내용은 그러한 특징, 즉 다른 레이어에서 동일한 W 값을 쉐어링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어떤 유니크한 RNN의 프로블럼, 그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혹은 익스플로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거의 해결책으로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쓰이는 LSTM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처럼 어널리시스 편의를 위해서 그냥 3개 레이어, 그 다음에 모든 벡터 매트릭스가 그냥 스칼라 값을 갖는 그런 스칼라 버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유도했던 수식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예컨대 두 번째 레이어에서 아웃풋에 관한 A2에 관한 편미분이 A3에 관한 편미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게 있었고,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게 지금 이 첫 번째 수식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탠다드 뉴럴넷과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스탠다드 뉴럴넷에서는 이 W가 이제 W3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이어 인덱스 하나 줄여서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역시 스탠다드 뉴럴넷에서는 이게 W2였는데 RNN에서는 저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값으로 쉐어링을 하기 때문에 그냥 W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했던 이 A2에 관한 편미분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국 A1에 관한 편미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일한 W가 이제 제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레이어 숫자를 점점 늘려나가면 이 부분이 계속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generally 만약에 캐피털 L개만큼 레이어를 갖는 그런 RNN이 있다고 치면 어떤 특정 레이어 인덱스 스몰 l에서의 아웃풋에 관한 그 편미분 혹은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제일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구했던 그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구했던 그 그레디언트에 굉장히 여러 개의 동일한 W가 곱해지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캐피털 L, 즉 총 레이어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RNN에서는 뭐 예컨대 뭐 센텐스 혹은 패러그래프가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 워드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우리가 초기에 들었던 뭐 템퍼러처 레코딩을 이그젬플로 들면 하루에 뭐 온도를 한 번씩만 재도 몇 년 데이터가 쌓이면 역시 100개를 훨씬 넘어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RNN은 우리가 요 매 인풋이 들어가는 요 각각의 스텝을 레이어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딥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총 레이어 숫자가 굉장히 커지면 요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요 동일한 W가 굉장히 여러 번 곱해지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스칼라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매트릭스 벡터 폼을 이용을 하면 저거는 그 W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가 계속 곱해지는 것과 이퀴벌런트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전에 한번 원래 오리지널 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W 트랜스포즈가 곱해졌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매트릭스 버전에서는 이제 W의 트랜스포즈가 여러 번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동일한 하나의 W라는 값을 계속 여러 번 곱하기 때문에 그 W가 만약에 1보다 많이 크다면 여러 번 곱했을 때 굉장히 큰 숫자로 뭐 거의 발산하듯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드한다, 폭발한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요.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그 시리어스한 게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일종의 휴리스틱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값의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되면 그 스레스홀드로 그냥 세츄레이트 시켜라. 뭐 예를 들어 이게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값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요게 뭐 클립된 그레디언트 값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그 세츄레이트된 요 값을 고정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일종의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고요. 훨씬 더 큰 문제는 저 W가 1보다 훨씬 작을 때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1보다 훨씬 작은 값이 여러 번 곱해져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 얘기는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운 값을 간다는 얘기니까 업데이트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gradient vanishing problem이라고 하고 요거의 영향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제일 마지막 그 아웃풋 레이어에서 뭔가 gradient 값이 뭐 예를 들어 del C over del A 캐피털 L 값이 구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전 레이어에서 비슷한 gradient 값이 점점 구해져야 되는데 이전 레이어를 오면 올수록 그 A small l에 관한 그레이디언트가 혹은 편미분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그레이디언트 값이 이전 레이어로 오면 올수록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전 레이어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 수학적인 디스크립션인 것 같고 동일한 개념을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설명을 하면 결국 이거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어떤 프리딕션과 그 어떤 트루 레이블 y 스타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트 값이 정해지고 그 코스트 값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전 레이어로 그 그레이디언트 값이 구해져야 되는데 점점 earlier 레이어로 오면 올수록 그 그레이디언트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earlier 레이어 혹은 earlier 스텝에서 그 우리가 학습했던 그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얘기하면 그 earlier 스텝에서의 즉 early input element를 거의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의 영향을 거의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동일한 내용을 조금 이제 다른 레벨에서 설명을 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블릿 스테이먼트가 되겠고요. 한번 이그젬플을 보죠. 뭐 예컨대 어떤 문장이 쭉 주어졌을 때 뭐 일종의 그 센텐스 컴플리션 프로블럼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뭘지를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태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example에서는 뭐 the restaurant that my girlfriend and I visited many times when I was in Baltimore 일부러 제가 엄청 길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내용은 당연히 주어에 해당하는 이 레스토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인풋 엘리먼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RNN에 입력이 될 텐데 지금 이 스페시픽 example에서는 두 번째 인풋 엘리먼트가 이어서 나올 워드를 프리딕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바꿔서 얘기하면 총 코스트를 리듀스하기 위해서, 그죠? 하지만 굉장히 이 두 번째 레이어까지 백프로퍼케이션 왔을 때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깝게 된다면 굉장히 이 단어를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바꿔 얘기하면 이 두 번째 인풋 엘리먼트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메모라이즈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vanishing gradient problem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 여러 번 곱해줘야 될 이 W 값이 0에 가까우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번 곱해줘도 0으로 수렴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gradient vanishing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경우 예컨대 L번째 레이어에서 L-1번째 레이어로 backpropagation 할 때 더 이상 gradient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혹은 소멸하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기지가 않겠죠. 즉 바꿔 얘기하면 L-1번째에서 학습했던 그 내용이 이제 잘 프리저브 혹은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vanishing gradient problem에는 더 도움이 되지만 이런 상황이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태스크에 이 L-1번째 레이어에서 학습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forget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데 굳이 저거를 보존하려고 혹은 기억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항상 좋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매 레이어별로 들어오는 인풋이 최종 어떤 프리딕션 태스크에 얼만큼 중요하냐 아니냐를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핸들링하면 좋을 텐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자가 이제 우리가 바로 배울
LSTM의 어떤 핵심 ration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보면 rational은 allow some mechanism that decide whether to store, 뭐 보존을 하든 혹은 remember 하든 어떤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그냥 스킵 혹은 forget 해다라는 거를 매 레이어별로 혹은 타임 스텝별로 정해주면 훨씬 더 옵티멀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레셔널이 되겠고요. 그럼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누가 하냐? 우리가 못하고 무책임하게 다시 한번 뉴럴랩 보고 야 네가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뭘 통해서 하냐면 마치 그 전자회로에서 나오는 그런 게이팅을 이용해서 즉 리멤버 할지 말지, 포겟 하지 말지를 결정해 주자라는 것이 이제 메인 레셔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레셔널을 이용해서 고안한 방법이 LSTM이 되겠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대로 매 레이어별로 셀렉티브하게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따라 스킵을 할지, 리멤버 할지, 혹은 킵 할지를 결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기호로 CL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LSTM 그 하나의 레이어의 자세한 구성이 이제 아래 스키매틱으로 나와 있는데, 베이직 RNN에서 봤던 그 메인 액티베이션 A가 레이어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새로 도입하는 메모리 셀 CL이 레이어별로 쭉 새롭게 계산이 돼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패럴한 독립적인 스트림 라인이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도입한 저 메모리 셀 CL이 세 개의 다른 게이트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데, 그 forget 게이트 F라고 표현을 하고요, input 게이트 I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utput 게이트, 이 세 가지 게이트로 컨트롤이 됩니다. 다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살펴보면 파란색 박스로 표현된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 요게 베이직한 RNN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했던 그 fully connected layer이고요. 그 안에 적혀 있는 심볼이 그 해당 fully connected layer의 non-linear 펑션을 뭐로 쓸 건가를 나타냅니다. 예컨대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시그마니까 시그모이드 non-linear 펑션을 사용한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요 fully connected layer가 일반적인 G라고 이전에도 표현했던 일반적인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이고, RNN에서 늘상 쓰는 10H 혹은 하이퍼 탄젠트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 서클로 표현된 또 몇 가지 그 오퍼레이션이 있죠. 여기는 그 안에 표현된 심볼, 뭐 여기는 곱하기, 더하기 등등등이 엘리멘트 와이즈로 적용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컨대 이게 첫 번째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인풋을 받죠. 근데 generally CL-1도 벡터고, 그 다음에 그 forget gate F의 아웃풋도 역시 동일한 사이즈의 벡터일 텐데, 그 두 개를 element wise 그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뭔가 웨이팅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CL-1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된 요 forget gate의 동일한 사이즈의 벡터가, 근데 그 값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0이라면 뭐 예를 들어 얘를 무시하는 걸 거고, 1이라면 얘를 온전히 preserve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한 어떤 그 mathematical operation을 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했다는 그 메모리 셀 CL에 대한 계산을 한번 먼저 보죠. 보니까 forget gate F와 그 다음에 이전 레이어 L-1번째 레이어에서의 그 메모리 셀 컨텐츠를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을 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하기 역시 인풋 게이트 I 곱하기 C 틀 다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의되는 요거를 뭐 일종의 캔디데이트
메모리 셀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요. 즉 완전히 메모리 셀 값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캔디데이트 역할을 하는 뭐 값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사실 이 정의를 보면 이전 L-1번째 액티베이션의 웨이트 매트릭스 W를 곱하고 지금 현재 레이어에 인풋 들어온 X 요거죠. 그거에 역시 또 다른 U라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더하기 바이어스, 그 다음에 non-linear 액티베이션.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랑 같아요? 쟤는 사실 equal to A, L in 뭐 basic RNN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RNN을 배울 때 구했던 바로 그 액티베이션 아웃풋 AL과 동일한 데피니션이네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질 않고 캔디데이트를 했던 얘기는 일종의 메모리 셀에 집어넣을 캔디데이트로 고려를 하겠다. 하지만 그 앞에 이렇게 어떤 뭐 게이트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제가 무시될 수도 있고 그대로 프리저브를 할 수도 있겠다. 뭐 베이직 RNN에서처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 메모리 셀, 현재 L번째 레이어에서의 메모리 셀의 최종 아웃풋이 이전 레이어에서의 메모리 셀, 그죠? 그거와 지금 현재 레이어에서의 마치 베이직 RNN에서 구했던 그 AL, 그거의 웨이티드 서메이션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 F와 I 둘 다 0에서 1까지 사이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F든 I든 그 값이 1이라면 그거가 곱해지는 요 대상이 그대로 프리졸브 되는 거고, 만약에 0이면 완전히 무시하는, 이그노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F는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얼마나 이전 레이어에서의 메모리 컨텐츠를 보존할 건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팩터가 되겠고, I는 인풋 게이트는 새로운 인풋이 얼마만큼 고려가 될지. 왜냐면 그 새로운 인풋에 의해서 학습되는 내용이 바로 요 캔디데이트 메모리 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요 I가 곱해졌으니까 현재 그 인풋에 의해서 러닝된 부분을 얼만큼 고려를 할 건지를 의미하는 그런 일종의 웨이팅 팩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와 같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전 메모리 셀 컨텐트에 얼마만큼 고려를 할 건지가 이 포겟 게이트 F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더하기 현재 인풋과 그 AL-1에 의해서 학습된 그게 바로 요 C 틀닷이죠. 그거에 I를 인풋 게이터를 곱함으로써 요 C 틀닷을 혹은 캔디데이트 메모리 셀 컨텐츠를 얼만큼 고려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게, 그게 바로 최종 현재 레이어에서의 메모리 셀의 아웃풋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웨이팅 팩터 역할을 하는 그 F와 I 값을 어떻게 정할 건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무책임하게 뉴럴 넷 보고 알아서 정해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게이팅 아웃풋은 거기에 상응하는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함으로써 러닝 시키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요것만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 값이 결정되기 위해서 역시 동일한 AL-1과 XL이 들어와서 어떤 하나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바로 F가 되도록, 마찬가지로 I도 인풋 게이트 값도 역시 동일한 인풋을 받아서 여기서는 또 다른 독립적인 러닝이 일어나야겠죠. 왜냐하면 얘의 역할 혹은 의미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던 그 오퍼레이션에서 핵심이 될 그 웨인 매트릭스가 포겟 게이트별로 혹은 인풋 게이트별로 다르게, 그래서 하점자를 이제 F와 I로 구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은 반드시 시그모이드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그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여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캘큘레이션은 메인 액티베이션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제 AL에 관한 컴퓨테이션이네요. 봤더니 일단 여기를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메모리 셀 컨텐트, 그게 바로 CL이었죠. 그러니까 요 결과였죠. weighted CL-1 더하기 weighted C
tilde 요 두 개를 이제 더한 게 바로 CL이었는데 그 CL에 그냥 뭐 another non-linear activation G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아웃풋 게이트에 의해서 역시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한 결과가 바로 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다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해석이 비교적 쉽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컨텐트, 즉 요 CL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얼만큼 우리가 다음 레이어로 넘겨줄 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over to the predictor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넘겨주다 보면 마지막 AL이 결국 프리딕션을 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프리딕터에 지금 이러한 얼마만큼 현재 메모리 셀에 있는 컨텐츠를 넘겨줄 건가, 사용할 건가를 결정해주는 역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OL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지금 이 부분을 얼마만큼 고려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이제 웨이팅 팩터가 되겠고, 역시 이전 forget gate와 input gate에서처럼 시그모이드를 non-linear activation 펑션으로 하는 독립적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야 될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웨인 매트릭스 W, U, 바이어스 모두 하첨자 5로 구별했듯이 독립적인 unknown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LSTM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인포메이션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거를 기반으로 리멤버 할지 스킵할지 등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그래서 그러한 플렉서블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게이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봤던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에 비해서는 지금 요 아웃풋 게이트 O의 영향은 상대적으로는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곧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LSTM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간략화한 버전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개발된 그게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해서 이제 GRU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웃풋 게이트 O를 사용하지 않아요. 혹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얘를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웨이팅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요 G까지 통과시킨 다음 그 값을 그대로 AL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서도 역시 LSTM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얘기는 저 O 아웃풋 게이트의 역할이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요한 컴포넌트들의 계산 방법을 다 봤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한꺼번에 인버브되어 있으니까 좀 인투이션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 어떤 구체적인 스페셜 케이스를 봄으로써 이런 인투이션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 게이트 중에 이 아웃풋 게이트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고 GRU에서처럼 1로 그냥 고정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요 나머지 포겟 게이트를 1, 0,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0, 1로 놓고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포겟 게이트가 1이고 만약에 인풋 게이트가 0이라면 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요게 그대로 살아오죠. 곱하기 1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전 레이어에서의 메모리 셀에 있던 컨텐트를 그대로 가져오고, 근데 인풋 게이트 i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0이 곱해져서 요 C 틀 완전히 무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새로 들어온 인풋 XL에 의한 어떤 학습 결과가 그냥 무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previous memory content는 그대로 현재 레이어로 넘어오고, 하지만 현재 인풋 XL에 의한 영향은 그대로 무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인투이션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으로 이 AL이 메인 액티베이션 아웃풋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한번 봤더니, 일단 AL은 G의 CL이죠. 그런데 CL이 지금 이쪽 더해지는 거에서 이쪽이 다 무시가 됐죠. 그래서 그야말로 CL-1이죠. 즉 메모리 셀의 컨텐트가 전혀 레이어가 바뀌었음에도 변하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equal to
역시 L-1번째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게이트 값도 즉 OL-1도 1이라는 가정하에 여기에서처럼 가정하에 그대로 그냥 AL-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수식 가지고 얘기했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 그 L번째 액티베이션 아웃풋에 관한 편비분이 그 이전 레이어 아웃풋에 관한 편비분과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너럴리는 여기 곱하기 W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사실 W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여기 요 세 번째 그 파란색 박스 혹은 플리 컨덕트 레이어의 웨이트이 W였으니까. 그런데 이 W에 의해서 학습된 요 C 틸다시 여기서 지금 무시가 됐죠. i가 0으로 세팅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영향이 없어졌다라고 그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혹은 뭐 W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졌다.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향상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W 값이 굉장히 작아서 생기는 어떤 그레디언트 소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전 레이어에서 배웠던 게 지워지지 않고 혹은 스킵 혹은 포겟 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롱텀 디펜던시가 캡처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역시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그레디언트 매니싱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즉 이전 거를 그대로 리멤버하고 현재 레이어에서 배운 거를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에서 배운 그 학습 결과 AL-2를 리멤버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리멤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나, 그게 더 좋은가라는 판단은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뉴럴넷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 바로 여기에서의 학습과 여기에서의 학습에 의해서, 즉 F와 I의 적절한 값이 뭐냐를 러닝함으로써 뉴럴넷이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제 다른 반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 포겟 게이트 F가 0이고 만약에 인풋 게이트 값이 1이 나왔다. 여전히 뉴럴넷이 그렇게 이 두 군데 학습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치면, 이 경우는 이제 이 F가 0이니까 요게 깡그리 무시되죠. 그죠? 그래서 이전 레이어에 메모리 셀에 저장돼 있던 내용이 그냥 딜리트 돼 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대신에 현재 인풋 요 XL에 의해서 학습된 이 부분, 즉 C의 틀닷, 요게 fully consider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역시 비슷하게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요 메인 액티베이션 AL이 G의 CL인데, CL이 자 봅시다. 요 CL은 여기서 오는 놈과 여기서 오는 놈이 더해지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는 놈이 그냥 무시됐죠. 왜냐면 요 F가 0으로 세팅됐으니까 곱함으로써 이제 이쪽이 다 무시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제 C 틸닷 요것만 이제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C 틸닷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요게 그 캔디데이트 메모리 셀이라고 해서 C 틸닷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요거였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CL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G라는 non-linear activation을 추가로 가해줘서 G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O는 아웃풋 게이트는 1이라는 가정하에 그게 바로 그냥 AL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사실 이거의 의미는 그 기본적인 RNN, 제가 용어를 자꾸 바꿔 쓰는데 요 바닐라는 뭐 베이직 혹은 뭐 나이브라고도 아마 종종 쓸 겁니다. 기본적인 RNN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AL, 즉 액티베이션 아웃풋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동일한 건데, 유일한 차이가 그냥 another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가해줬다는 것 뿐이죠. 하지만 만약에 하이퍼탄젠트를 썼다는 가정하에 하이퍼탄젠트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세츄레이션이 1과 마이너스 1이 생기는데, 한 번 더 하이퍼 탄젠트를 해주면, 제가 궁금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1이 좀 안 돼요. 뭐 대략 한 0.8,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펙티브한 액티베이션 펑션은 마치 하이퍼탄젠트를 2번 한 그런 새로운 펑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얘를 G'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요 스페셜 케이스, 즉 F가 0이고 I가 1인 경우에는 거의 나이브 혹은 베이직 RNN과 동일한 그런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kind of make sense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렉서빌리티를 다 포함한 더 그 넓은 개념의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스페셜 케이스가 베이직 혹은 나이브 RNN이라는 거는 뭐 make sense 하죠. 그죠? 그리고 역시 그 베이직 RNN에서처럼 이 경우는 이제 그 W가 고려가 돼서 그게 만약에 1보다 많이 작다면 어느 정도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멸이 되더라도 현재 그 인풋으로부터 배운 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뉴럴넷이 요 학습된 F와 I에 의해서, 즉 그게 만약에 각각 0과 1로 계산이 됐다면 그럴 이유가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 아웃풋이 트루 레이블과 비슷해지도록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은 거의 다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 아웃풋이 매번 있지 않다라는 가정이었는데, 뭐 이전에 베이직 RNN에서처럼 만약에 매 레이어별로 아웃풋이 있다면 요 최종 AL, 그게 여기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쪽으로만 이제 하나 이렇게 플로우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와서 뭐 필요로 하다면 추가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독립적인 뭐 GY라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과 그 다음에 V라는 웨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그걸 아웃풋으로 뭐 예컨대 YL, L번째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전에 그 싱글 아웃풋에서 멀티플 아웃풋으로 확장하는 거와 동일한 컨셉이 되겠고요. 자, 이것으로 LSTM의 모든 상세 사항을 다 살펴봤고요. 정리하면서 몇 가지 노트를 보죠. 그래서 뭐 누차 얘기했지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혹은 나이브한 혹은 바닐라 RNN은 거의 사용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LSTM이 시퀀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어떤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스탠다드한 그런 풀리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나 혹은 이전에 배웠던 CNN에 비해서 좀 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특히 웨이팅에 관한 그 플렉서빌리티를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약간 그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는 어프로치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이제 Gated Recurrent Unit, 줄여서 GRU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히 이번 강의에서 보지는 않겠지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가 봤던 그 4개 게이트,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가 요 GRU에서는 리셋 게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게이트로 치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LSTM에 있었던 그 아웃풋 게이트 있죠, 5라고 표현됐던 요거는 그냥 1로 고정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GRU에서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뷰를 줌 아웃해서 그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어떤 베리언트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에 나와 있는 요 하나의 박스가 이전에는 베이직 RNN만 배웠을 때는 그 기본적인 러닝, 뭐 W, 뭐 A, L-1 더하기 뭐 U의 X, L 뭐 더하기 B, 요 연산, 그 다음에 뭐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요거만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LSTM 배웠으니까 요 하나의 박스가 요 하나의 전체 박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LSTM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풋과 아웃풋 스트럭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이제 보고 싶은 건데,
이미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멀티플 인풋에 싱글 아웃풋, 대표적인 이점플이 센티멘털 클래시피케이션, 그 인풋이 그 프레이즈로 들어왔을 때 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여러 가지 리뷰가 프레이즈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혹은 센텐스로 들어왔을 때 그게 포지티브한 리뷰인지 네거티브한 리뷰인지 등, 그렇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두 번째로 one to many, 이 경우는 one 인풋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이미지의 캡셔닝, 그 캡셔닝은 이제 문장으로 표현될 테니까 그게 시퀀스 데이터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되겠고, many to many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many input 사이즈와 many output 사이즈가 동일한 경우, 예컨대 비디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매 프레임별로 한다면 이게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X1, X2가 모두 다 각각의 이미지가 되겠고, 혹은 프레임이 되겠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Y1, Y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many to many로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즉 예컨대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인풋이 그 영어 문장이니까 역시 시퀀스 데이터인데, 아웃풋은 한국 문장이니까 another 시퀀스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근데 동일한 의미를 갖는 두 개 다른 언어로 표현된 센텐스의 워드 개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 인풋 개수와 아웃풋의 개수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